제가 방금 학교 순찰 하다가 이상한 게 있어서 찍어왔어요. 컴퓨터실 문이 열려있길래 문 단속하려고 가보니까 컴퓨터 하나가 켜져 있더라고요. 사건과 관련 있어 보이길래 도움이 될까 해서 찍어왔습니다. 경비원이 찍어온 사진을 보여줬다. 템플리라고 되어 있는 익명의 유저가 내가 쓴 글이라고 하면서 올라온 걸 확인했. 이건 방금 게시물로 올라온 내용이고 학교 컴퓨터로 익명 커뮤니티에다가 영상을 제보한 것 같습니다. 리가 누구 계정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하고 단서를 찾아오도록 합시다. 기간제 어린 시절 사진. 기간제 선생님의 차에서 발견된 두 사람의 사진은 꽤 오래되어 보인다. 한편에는 그리 쓰였다. 자주 못 봐도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KGJ. 몸에 난 상처. 아까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단 하나의 몸에 난 자잘한 상처들이 눈에 들어온다. 파운데이션과 반창고로 깜짝같이 가렸다. 몸싸움이라도 한 거 아닐까? 1절과 단둘이 맞춤 팔찌. 대보 연사서 좋아해를 미친 팔찌에 보이는 팔찌와 내가 저리 단둘이 맞춤 팔찌가 같아 보인다. 저리와 둘이서 맞춤 팔찌야. 좋아해가 저리를 완단시킨 이유가 저리와 나를 질투해서라는데 어떻게 그런 이유로 완단을 시킬 수 있어? 미술실에서 좋아해와 그 대화를 하면 참을 수 없어서 좋아해를 밀친 건 맞아. 하지만 죽기를 바라진 않았어. 좋아해는 평소에도 기절하는 척하는 장난을 많이 쳐서 이번에도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줄 알고 그냥 미술실에 나왔을 뿐이야. 절대 죽을 정도로 세게 밀지 않았다고. 숨겨져 있던 호신용 칼. 나의 호신용 작은 칼이다. 스토킹을 많이 당해 호신용으로 들고 다닌다. 전에 증거들도 보면 나는 스토킹을 자주 당해 온 걸 알 수 있어. 누군가를 의도하고 해하기 위해 숨겨둔 게 아니라 나를 스토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숨겨둔 것뿐이야. 마지막으로 토론한 범인을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찾은 단서들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단 제가 쪽지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게 필기체로 봐서는 조아혜 학생이 이제 다나나 학생에게 준 쪽지 같은데 이게 좀 암호 같은 걸로 써져 있더라고요. 금시붕엄 어골 망등어 삼처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중간중간에 물고기 어종 이름이어서 그거를 빼고 읽으니까 시험을 망쳐 네 비밀을 들키고 싶지 않으면 까지는 읽어지는데 그 뒤에 뭐 숫자로 332, 223, 432 이렇게 또 숫자가 있더라고요. 학생 이게 혹시 뭔가요? 아이가 저한테 날린 협박 쪽지예요. 그냥 협박하는 거예요. 발견한 거 있는데 아까 하나 몸에 몸싸움이라도 한 것처럼 상처가 엄청 심하게 있어요. 지금 반창고랑 파운데이션으로 잘 가려놓긴 했는데 너무 상처가 심한데 혹시 누구랑 싸운 거거나 아니면 가정폭력을 당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파운데이션? 아까 이제 긁혔다라고 했는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말. 지금 보니까 파운데이션을 잘 가려놓긴 했는데 온갖 곳에 상처가 다 있는데 그 아까 옥상에서 다나나 학생의 파운데이션을 발견하게 했는데 이것까지 말 안 하려 했는데 우리 학교가 부유한 친구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아무래도 사립학교고. 사립이다 보니까 사실 제 집안 환경이 막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가 또 소문이 빠르니까 아마 무시당하고 괴롭히잖아요. 전교 1등인데 그렇다고. 그래서 사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상처 가리려고 파운데이션 바른 거고 반창고도 붙인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가정 환경이 이런데 사실 살인할 이유도 없죠. 어떻게 됐는지 아는데 굳이 그런 것까지 할까요, 제가? 그 상처를 낸 게 누구인지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가정폭력이 조금 있어가지고요. 많이 안 좋아요. 사실 그래서 그래도- 과외도 한 거예요. 그거랑 찜질방도 그렇다면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그럴 수 있. 그럼 이 쪽지 내용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그거를 좀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냥 아빠가 이사장이잖아요. 보기에는 아이가 하나 사정을 알고 그 가정폭력 그런 걸로 협박하는 것 같은데 나도 많이 당했어. 나도 후원 받아서 다니는 거라. 밑에 숫자가 써 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 해석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해석을 아는 건 하나 학생인 것 같아서. 잠깐만요. 제가 머리가 단단한 아니어가지고 제가 생각을 좀 해볼게요. 그럼 생각하는 동안 저 그 단서 발견했는데 좋아해 책상에서 네. 핫핑크색 볼펜을 발견하긴 했어요. 이걸로 그동안 쪽지에 글을 적은 것 같긴 해요. 이거는 조금 다른 단서인데 바네라의 호신용 작은 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워낙 스토킹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호신용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긴 해요. 칼을? 프레이나 이런 게 아니고 칼을? 워낙 이쁘다 보니까 진짜 시도 때도 없이 스토킹을 당해. 그 스프레이로는 어림도 없어. 근데 왜 이렇게
숨겨놨어? 그럼 칼을 들고 설질 수 없잖아. 경찰서 가기 쉬운데 그럼. 이게 뭔 뜻이 쪽지가? 선생님 이거 뭐지, 넘어가야 이게? 될 것 같아요. 저 모르는 것 같은데. 시험을 그러니까 생선 이름을 다 빼면은 시험을 망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332가 써져 있고 그 등급을 맞추라는 거 아닐까? 그 아래에 아. 2, 3, 3, 4, 3, 2 이렇게 써져 있고 그 두 개 사이에 물고기 그림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뭐 옆에 뺄셈 기호처럼 또 있어가지고 해봤는데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2만 3199 이렇게 숫자가 나왔거든요. 외국어 2등급, 수리 3등급, 뭐야 수능이에요? 사탐 뭐 하나 1등급하고 나머지 9등급 받으라는 뜻인가? 아니 근데 이거는 시험이니까 아마 기말고사 얘기지 않을까. 기말고사 쪽으로 가야 되지 음. 않을까. 아직 수능 보려면 11월에 수능인데 7월이잖아요. 그리고 조아이 학생이랑 다나 학생이 기말고사로 인해서 그게 정해지니까 학교장 추천이 그러니까 기말고사를 이렇게 맞으라는 뜻이지 않을까요? 그런가? 7과목을 시험 본다고 했었을 때 그러면 맞을 것 같은데요. 협박을 이렇게 해왔다라는. 저 하나 찾은 거 있는데 기간제 선생님 차에 꽤 오래되어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한편에 네? 자주 못 봐도 넌 내 소중한 동생이야 KJ라고 써져 있는데 누구 제이가 그- 들어가는 친구는 지금 하나밖에 없지 않아요? 근데 KJ니까 K가 제가 기철이 사실 여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추억이 담긴 사진 같은 형식으로 해서 차에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 제이 친구가 이게 약간 똥촉 같은 느낌이긴 한데요. 이제까지의 주인공 이제 나왔었던 인물들의 이니셜에서도 제이가 들어가는 거는 벌이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이가 있었던 그 반지도 그렇고 기분이 저리 같은 느낌이지 이거? 혹시 그 부모님이 이혼해서 아니면 입양을 갔다던가. 그럴 수는 있는 거죠. 이게 똥촉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약간 기분이 그래요. 여동생이 외국에 있는 사촌집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어학연수랑 이제 유학 이런 것 때문에 만약에 KJ가 2절이라면은 그 기사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리 커뮤니티 그것도 당직을 보면은 키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열쇠 키를 당직실에서 다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실을 열쇠 있는 것도 사실상 그 새벽에 할 수 있는 것도 음. 선생님 아니면은 쉽지는 않긴 하죠. 그렇긴 아,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이 와서 당직 쓰는 선생님이 자고 있는 걸 확인하고 키를 가져갔을 수도 있으니까. 학생이 첩보위 요원도 아니고 그렇게 심지어 교실 문은 드르르르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는데 많이 하던데요? 나이 많은 선생님이 몰라도 젊은 선생님이 그 맞아. 정도 기척에 안 깰 리가? 제가 그 당직실이면 밤에 자면은 누가 어버가도 몰라요. 진짜 그 정도로 밤잠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다가 애들 이제 다 야자 제끼고 그냥 튀어버리면은 선생님 착은 그래서 10시까지 야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잠을 자요. 당직을 쓰는 선생님들은 다 10시까지 근데 이제 지금- 야자 감독을 하고. 아니 근데 그 게시물이 올라간 시간이 아침 7시 몇 분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그러면은 분명히 선생님이 깨어있을 시간인데 등교를 7시다 7시 반까지 하니까 요 당직을 하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일어나죠. 준비는 해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음. 열쇠나 이런 것도 분실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선생님은 알고 있을 시간이시긴 하네요. 그 1교시에 다른 반에서 컴퓨터실 쓴다고 그 반 실장이 열쇠를 받아가긴 했어요. 아침 7시예요? 그러게. 1교시니까. 네. 1교시는 9시잖아요 근데. 근데 이거 작성 시간이 8시 13분인데? 그냥 실장이 등교하자마자 와서 뭐 이제 1교시 컴퓨터실에서 수업한다라고 이제 왔고, 제가 그 1교시 쌤한테 연락했을 때도 컴퓨터실에서 수업하는 거 맞다라고 해서 저는 의심 없이 이제 열쇠를 줬죠. 컴퓨터실 열쇠를. 혹시 또 다른 단서를 찾으신 분이 있나요? 아예 사물함에서 귀걸이 하나 찾았어요. 근데 H라고 적혀 있고 옥상에서 발견된 귀걸이랑 비슷해 보이는 거 보니까 아해라는 거 아해 거인 것 같아요. 아해일 수도 있고 음. 아해랑 아. H는 헤라로 했을 수. 아 근데 근데 옥상에서 아니- 발견된 귀걸이에 A라는 네, 알파벳이 비슷해요. 적혀 있으니까 비슷해 보여요. 그러면 뭐 양쪽에 아니, AH, 저희가 아해. 맞춘 우정 반지밖에 없어요. 아니, 귀걸이는 그냥 개인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황금선 학생의 핸드폰에서 메시지 기록 하나 봤거든요. 이게 학교 네. 이사장님과 나눈 대화 내용인데 같이 저녁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대화도 있고, 그 다음에 딸이 아이가 후원에 대해서 자꾸 말이 나온다 라는 대화 내용도
있더라고요. 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느니 이러면서. 맞아요. 이사장님이 저 후원해준다는 명목하에 엄청 추근덕거려요. 제가 막 방어를 하고 있긴 한데 막 밥 먹자 뭐 하냐 이런 거 막 보내고. 근데 근데 후원자니까 가겠다고. 그렇죠. 후원자니까 뺄 수가 없죠. 밥만 먹고 음. 일단은 헤어지고 이러니까 그 이상까지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조아이가 자꾸 후원 우리 아빠한테 끊겠다 이러면서 협박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진짜 이사장님한테 말을 자꾸 하나 봐요. 그걸 또 빌미로 또 계속 추근덕거려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좀만 더 모으면은 이제 유학 가려고 그냥 계속 참았죠. 뭐. 이제 곧 유학 갈 생각이라서. 혹시나 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아까 그 나왔었던 영상에서의 팔찌 같은 뭔가 손목에 뭔가가 있잖아요. 혹시나 지금 있는 여기 네 분 중에서는 뭔가를 차고 있다거나 그런 분은 없으시죠? 저는 없어요. 전 조각할 때 팔에 뭐 있거나 하면 불편해하는 그런 거라서 손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녀요. 저도 뭐 딱히 팔찌나 이런 건 안 하고 손목시계도 하고 있긴 한데 손목시계는 왼손에 차고 있죠. 저도 팔찌는 안 차고 있어요. 그게 이거 팔찌가- 오른손이었나요? 네, 오른손이었어요. 영상으로는. 맨손 아니에요? 난 왜 아니, 왼손으로 봤지? 왼손으로 보이는데? 나 오른손으로 보이는데? 왼손이에요. 아, 왼손이에요? 선생님 벌써 노안이. 아직 26살인데. 혹시나 하는 얘기지만 헤라 학생은 뭐 또 있는 게 있나요? 전 절이랑 같이 맞춤 팔찌가 있기는 해요. 영상 속 팔찌랑 비슷해 보이던데. 사실 아이랑 만나긴 했어요. 만났는데 밀친 것까지 맞는데 죽을 정도로 세게 밀친 것도 아니고 사실 제가 밀쳤을 때 머리에 흉터 같은 건 없었어요. 머리에 그 상처 같은 건 없었고 그리고 평소에도 약간 아이가 그런 기절하는 척하는 장난을 되게 많이 쳤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렇게 좀 어물쩍하게 넘어가서 제가 좀 죄책감 가지게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서 그냥 미술실을 나온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나왔으니까 네. 그 커뮤니티에서의 그 내용을 보면 어쨌든 밀치고 나서 바로 이제 나갔고 그 이후에 머리에 상처가 났다라고 한다면 누군가 한 명이 더 왔다라는 건데 그러면 시간상으로는 먼저 금손 친구가 나가고 그 다음에 저와 아이가 만나고 이제 제가 그 다음에 나갔고 제가 보기엔 그 영상 찍은 사람이 좀 많이 일신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럴 것 같은 게 찍어서 올리고 나서 나갔다고 했으니까 그게 만약에 진짜 아이가 그때 피를 쏟고 그랬었으면은 찍을 게 아니라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제 생각에도 이거를 찍고 나서 걔한테 가까이 가서 봤는데 애가 이제 기절해 있는 거 말고 정말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이게 그냥 기절한 척 하고 있다거나 만약에 그 찍은 사람이 아해 학생한테 원한이 있어서 찔렀다라고 한다면 자기는 이거를 제보자인 척하는 범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보자인 척하면서 저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그런 게 아니었을까. 사실 저는 아이랑 멀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걔를 죽일 만큼의 동기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사실 저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고 그거 아니면 저한테는 그렇게 딸이 살인 동기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전 다른 분들처럼 그 협박을 당한 것도 아니니까. 협박은 아니고 스토킹을 당했죠. 집착이랑. 근데 맞아요. 워낙 저는 근데- 스토킹 엄청 많이 당했는데 그러면 스토킹 당한 사람들을 다 죽여야죠. 아 근데 혹시 선생님 헤라랑 몇 시에 면담했었다고 했죠? 헤라랑 7시에 면담 진행했었죠. 7시요? 근데 헤라한테 보낸 쪽지는 6시에 하자고 보냈는데 응? 그 원래 6시에 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7시는 저랑 했는데요. 저랑 아예랑 불러가지고 추천 방식 바뀌었다고 했는데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줄래요? 면담을 헤라한테 하자라고 한 쪽지가 몇 시였다고요? 6시요. 6시에 그러면 헤라한테 면담하자라고 쪽지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아해랑 면담하자라고 해서 하나 학생을 부른 게 7시인 건가요? 네. 추천 방식 바뀌었다고 7시에 불러서 말했어요. 저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발견했었거든 처음에. 근데 말씀을 못 드리고 지나쳤는데 기간제 선생님의 업무 수첩에요. 업무 수첩이에요? 헤라가 쓴 포스트잇들이 다 모여 있어요. 항상 감사드려요 선생님. 선생님 저 오늘 면담이요 이런 내용들인데 바네라, 헤라, HR 이런 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것만 선생님 업무 수첩에 모여 있었어요. 헤라가 적은 걸 선생님이 따로 모아놓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저 좋아하셨던 거예요? 선생님이 좋아해가지고. 말하자면 이전에 상담실에서 면담을 진행했어요. 이제 그날만 이제 상담실 쓰고 있어서 도무실에서 면담을 진행했었고 그래서 이제 상담실에서 헤라한테 받은 쪽지
쪽지인데 상담실에는 쓰레기통이 없어요. 배치되어 있지 않아요, 쓰레기통이. 그래서 버리지 못하고 그냥 수첩에 넣어놓고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계속 면담할 때마다 주니까 그냥 모아놨다가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나중에 한 번에 버리자라는 생각으로 계속 모아두고 있었어요. 학생이 보낸 쪽지를 모아두는 것도 이상하긴 한데 뭐 학생들이 받은 추억이니까. 헤라급은 뭐하는 것도 이상한데요. 내가 좀 절세 미워. 다른 애들이 안 줬으니까 쪽지를. 아니 요거라면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내가 절세 미워긴 해. 헤라가 너무 절세미모라 헤라한테 집착하는 아이를 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내가 아예를 죽일 이유가 없잖아. 왜냐면은 내가 정규직이 되고 싶어 하는데 아예 아빠가 이사장이잖아. 그러면 난 오히려 뭐 아예를 좀 이용을 하거나 역으로 아니면은 뭐 아예한테 잘 부탁한다 얘기를 해서 정규직이 오히려 되지 않았을까. 굳이 죽일 이유가 없잖아. 근데 저 그 협박을 당했잖아요. 뻑당했잖아요. 이해가 안 되게 정규직 돼도 내가 정규직 만들었잖아요. 이러면서 계속 그러면 괴롭힐 수 있는 거니까. 어떡해. 근데 그것도 거긴 한데 그 수첩에도 많이 적혀 있더라고요. 정규직 이번에는 꼭 되겠다고. 내가 매우 부모님도 목표, 걱정을 정규직. 하시고 이제 내가 열심히 오랫동안 공부해서 기간제가 됐으니까 부모님도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올해는 꼭 정규직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하는 거죠. 혹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진 않긴 했는데 저희 근거 자료들 중에 혹시나 아까처럼 이제 빼놓고 말을 못하다가 이제 지나간 게 있다라든지 그런 게 혹시 더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냥 문자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거여가지고 그냥 조아혜와 이사장의 문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이사장님 나 대학 어떻게 학교장 추천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학교장 추천은 원래 성적 순으로 주는 거라 아빠도 어쩔 수 없네. 아빠 그럼 기말고사로 하는 건 어때? 그래가지고 아빠가 힘 한번 써볼게 라고 그런 문자가 있긴 했는데 지금 보면 아혜와 이사장이 모녀지간인 것 같아요. 이로 인해 자 이제 투표가 누가 될- 이제 범인일지 범인 투표를 눌러 주셔야 하는데 약간 이제 정말로 누구일지를 잘 생각을 해서 투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를 했었던 조사했었던 그 결과 값과 가지고 있는 그런 힌트들을 자료들을 가지고 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인 검거 성공했다는데요? 성공했어. 나도. 범인은 바로 기간제입니다. 내가 코네요고의 기간제 교사로 지원한 이유는 처음부터 단 하나였다. 작년 코네요고 옥상에서 추락한 사건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 학교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였던 2명의 재학생이 몸싸움을 벌이다 추락해 한 명은 목숨을 잃었고 한 명은 혼수 상태가 되었던 사건의 진실을 말이다. 혼수 상태가 된 쪽은 가해자 2절. 지금은 부모님이 이혼해 따로 살지만 변함없는 내 친동생이다. 운 좋게 담임으로까지는 잠입은 성공했지만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학생들을 일일이 면담하는 가운데 나는 저리와 친했던 바네라와 조아예라는 학생을 알게 되었다. 둘을 좀 더 캐보는 와중 조아예가 먼저 정규직을 조건으로 자신의 영어 시험 점수를 추적해달라는 쪽지를 건넸고 이걸 빌미로 조아예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정규직? 알게 뭐야. 내가 원하는 건 진실이다. 한편 바네라는 내게 꽤나 마음을 열어주었는지 자주 상담을 요청했고 정보가 급한 나는 그 요청을 흔쾌히 수락했다. 상담을 하면서 느낀 건데 아무래도 바네라는 조아예를 싫어하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자정 미술실에서 만나자는 조아예의 문자가 바네라 핸드폰 위로 떠올랐다. 오늘 자정이라 당직을 써야겠다. 저녁엔 조아예의 바람대로 전교 1, 2등에게 학교장 추천에 관한 변경된 사실을 알리고 자정까지 기다렸다가 미술실을 몰래 가봐야지. 전교 1등 친구에겐 안 될 일이지만 이쪽도 누굴 동정할 처지가 아니라서 말이야. 깜빡 잠이 들어 12시 30분에 미술실에 가보니 바네라와 조아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혹시 몰라 나는 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절의 이름이 들려오는 거 보니 역시 두 사람과 절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들어보니 그날의 추락사건 단순히 누명을 쓴 게 아니었다. 살인사건이었다. 범인은 조아예. 저 악마는 자신의 살인사건을 완벽히 은폐하기 위해 내 동생에게 있지도 않은 누명을 씌웠던 것이다. 걔가 쌤 동생이었어요? 어쩐지 닮았더라. 쌤 놀라는 표정이 걔 떨어질 때랑 똑같네. 근데 나한테 방해되는 점까지는 닮을 필요는 없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성이 끊어졌고 나는 되는 대로 잡은 조각칼로 눈앞에 보인 뒤통수를 냅다 찍었다. 수차례 그러고 나자 정신이 차츰 들었다. 늘어진 시체를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봤던 대로 자세를 바꾸고 조각칼은 아무도 못 보는 곳으로 버리려고 했는데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걸 찾아다니는 학생이 있으면 들킬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씻어서 원래 위치에 갖다 놓았다. 이 학교는 사건이 일어나도 웬만한 경찰을 부르지 않아. 작년 사건을 공론하기까지 시간을 벌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모든 진실을 밝혀지고 동생의 눈이 벗겨지면 그때 고통스러웠던 만큼 마음은 편해질 수 있겠지.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네. 한치의 동요조차 없이 담담한 목소리. 기간제는 오히려 후련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선생님, 설마 선생님이? 그럴 수가. 진작 알고 있었어. 내 동생 저리는 누굴 괴롭힐 그런 리가 아니야. 기간제의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아주 그리운 것을 떠올리는 듯한 미소였다. 진실이 밝혀졌고 저리의 누명도 벗겨졌으니 이젠 어떻게든 상관없어. 학생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져 쌓이는 소리와 함께 학교 앞에는 어느새 경찰이 도착해 있었다. 몇 년 후 오랜만이에요, 선생님. 여기로 오다니. 그냥 잘 계시는지 직접 뵙고 싶었어요. 저린의 어머님도 걱정하시고. 대학생이 된 바네라가 기간제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감옥의 면회실은 드라마에서 보던 것과 비슷했다.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기엔 보다시피 수감 중이라 별로 궁금해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네. 그때 일 후회하세요? 글쎄, 기간제는 조금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나라면 또 같은 선택을 할 것 같아. 저리 녀석의 성격이 반에 반만 닮았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저리랑 얼굴은 닮았지만 성격은 완전 반대라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요. 저리는 좀 어때? 재작년 추락사고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던 이철. 바네라의 절친한 친구이자 기간제의 하나뿐인 여동. 그는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누명을 완전히 벗은 상태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똑같아요, 여전히. 그래, 저리가 깨면 놀라겠네요. 잠들어 있던 사이에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나서. 맞아, 놀라겠지. 어쩌면 날 용서하지 않을지도. 바네라의 얼굴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다. 그리운 누군가를 떠올리는 듯했다. 그래도 결국 연소할 거예요. 저리는 그런 애니까.